민주당에서 또 아닌 말고 의혹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 아하.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은신하고 있다.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거 내 방송 보니? 그래요. 제가 어제 방송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가 뭘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엔 도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의혹으로 만들어서 지금 때렸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원래 저런 애들이야. 우리가 이제 좌빨들을 그동안 까왔던 이 우파의 역사가 민주당의 저런 식이 아닌 말고 식으로 막 던져. 그냥 막 던지고 맞으면은 좋은 거고 틀려도 그냥 뻔뻔스럽게 뭐 어쩔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야 너무 역겨운 놈들 아니냐 이거. 근데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좌파들은 팩트 체크 안 하죠. 팩트도 중요하지 않아. 통계 자료, 숫자, 뭐 데이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거짓말을 해서 속이면 되는 거야. 속은 놈이 잘못이거든. 그래서 선동이 성공해 갖고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공산화 과정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권력 집단들이 헤게모니를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하는 반공, 멸공의 방법은 뭐냐? 진실, 팩트 이런 걸 추구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아닌 말고식의 음모론 이런 것들을 우파들이 DNA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거야. 물론 요즘의 우파가 이제 좌파 방식들을 많이 답습을 하면서 이제 좌경화가 일어나고 거의 공산당급으로 갔지만 일단 이런 것들 민주당이 일단 던지는 것들에 대해서 쟤네 또 병이 도졌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걸 던지는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이 계엄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던졌던 음모론 중에 하나였거든.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할 수 있다 이러고 또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때 우리들은 저건 또 쟤는 또 왜 저러냐 저거 씨 그냥 아예 광우병을 왜 쳐라 그냥 이랬는데 실제로 했어. 이러다 보니까 또 한계로 흘려들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이건 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특이점이지 오리지널리티야. 윤석열 정부는 이상하게 좌파들의 예상대로 흘러간달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 도피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어딘가 갈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를 했습니다. 윤통인이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 있고 한남동 관제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경찰도 들은 거 아니냐 하면서 제3의 장소로 피신한 거 아니냐. 자범이다 뭐 이러면서 갔습니다. 뭐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고 공수처장에게 묻자 오동훈 공수처장은 맞다라고 인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민주당이 뭐 어디서 들었냐. 야 어디서 들었어. 출처 말해봐 그랬더니 경호처에서 들었다. 그래서 어디다 들었냐 이런 음모론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이 제보를 한 곳이 대통령실 경호처였다. 야 이거는 그냥 거의 막 던지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경호처에서 이걸 던졌다라는 거는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하잖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정부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경호처가 미쳤다고 왜 민주당한테 이거를 제보해?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라면 또 의문이 드는 거지.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 정권 초기 때부터 보안이 지켜지질 않아요. 뭐 대통령이 술 퍼마신다. 김건희 여사가 뭐 누구랑 만났다. 어디서 백을 받았다. 다 흘러가 가지고 이게 다 좌파 민주당 이쪽으로 다 흘러가 내용이. 다 좌파 매체에서 폭로. 뭐 민주당에서 폭로. 심지어 명태균 녹취록도 다 민주당으로만 가. 우파 매체엔 가지도 않아. 모든 정보가 다 이상하게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정보는 다 좌파를 거쳐서 좌파 매체와 민주당한테 흘러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파 쪽에는 대항할 수가 없어. 저기 뭐야 이러고.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다 보면 일이 다 뭐 벌어져 있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좌파 쪽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좌파 쪽 인맥이 있고 그쪽 인맥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나간다 이거지. 그리고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대통령실의 그 내부에서 이렇게 좌파 기자랑 녹취한 녹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좌파 기자들은 좀 거리를 둘 텐데도 굉장히 여러 얘기를 막 주저리 떠든다 이거거든. 그랬던 과거 경력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정부가 좌파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또 그 사례들을 합쳐봤을 때 저 내용이 말은 안 되는데 또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보는 다 좌파 매체한테 흘러가더라. 이런 점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개뻥인데 하기도 뭐하고
그다음 믿자 하기도 뭐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게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반복된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였죠. 경호 쪽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가 윤통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와 동행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흘렸습니다. 제가 인제 이 얘기를 그 대통령의 도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에 언급했을 때는 그게 역사적인 좀 반복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에서 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거야. 어떤 제3 국가의 군부 독재자가 시민 쿠데타가 일어나 갖고 지금 구속으로 몰렸어. 막 군대를 동원했고 막았는데 못 막았어. 이제 남은 병력이 얼마 안 남았어. 시민군들이 빠기 쳐 가지고 막 길바닥에 나와 가지고 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고 있는 거야 막. 이걸 가지고 뭐 독재자가 뭐 헌법재판관이든 뭐 대법관이든 막 협박질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그래서 '아 그러면 선거 한번 하자.' 선거에도 듣지를 않아.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럴 때 보통 뭐를 하냐? 도망가요. 막판이 되면은 "도망가겠다." 해 가지고 막 돈가방 챙겨 갖고 어디로 도망가다가 반드시 잡혀. 밤에 몰래 가다가 잡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 시민들한테 거리로 끌려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냥 두들겨 맞아 막. 막 때로 두들겨 맞고 밟히고 막 이런 다음에 나중에 뭐 그리고 맞고 죽든가 아니면 총살 당하든가 아니면은 어디 시민 군한테 잡혀 가지고 인제 여기에 잘려 가지고 뭐 매달려 있다거나 막 이래. 우리가 모르는 저기 있는 어느 나라들은 그 군부 독재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나가 버렸거든. 근데 내가 인제 이런 군부 독재들의 특징들이 군대 자체가 이상적인 정치 집단이잖아요. 인제 상명하복이고 서로 간에 인제 뭐 건강한 체력에 서로 규율이 딱 있고 룰을 지켜가며 계급이 존재한다. 이것만큼 완벽한 정치 집단이 없는데 그 집단이 실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특징적인 게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잘못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가리고 추종하고 그래야 그 집단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위에가 망가지면 밑에가 그냥 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망가지는 것. 이게 이제 군대의 특징이죠.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2년 반 동안 보면 너무 좀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식과 멀어지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뭐 이태원 참사가 됐든 뭐 최근에는 이번에 제주항공 사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게 원래 나왔어야 될 태도야. 원래 인제 공무원 사회나 이런 것들이 책임을 묻지를 않으면 애들이 기강이 해이해져. 그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질 수 있다면은 더더욱 마구잡이로 일하거든. 그래서 장관이 나가는 거야. 그래야 밑에 있는 애들이 긴장을 하고 '아 이렇게 무섭게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해야 애들이 정신이 똑바로 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점점 애들이 설렁설렁 일을 하는 거죠. '왜 장관도 안 잘리는데 내가 잘릴 걱정이 뭐가 있어.' 이러니 그냥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뭐 저기 뭐 잼버리도 그냥 얼마나 망쳐 놓고 뭐 엑스포도 뭐 그냥 나가리 되고 뭐 다 엉망이 되기 시작해. 그게 다 공무원이 무능 때문이 무능이 벌어져서고 어떤 공무원들의 나태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강해이죠. 이런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인제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가 서로 간에 남 탓하고 뭐 밑에 있는 애들한테 떠넘기고 이런 문화들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전형적으로 좀 이런 군부 독재자의 최후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지금 모습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도피 아니겠냐. 그러다가 인제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제 더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인제 생존윤리 관점에서 그런 건 배제하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도주다. 이 얘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뭐 일반적으로도 대통령이 지금처럼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 그나마 있다면 인제 벙커에 숨든지 뭐 패닝 룸에 이렇게 숨든지 뭐 끝까지 항전하겠다 해서 뭐 이상한 또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럴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을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딱 공수처와 그 검사가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진정한 본질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 어떤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책임감과 또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대통령께서 선택권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봅니다. 아 근데 우리 윤통은 참 재밌는 분이죠. 이게 보면은 뭐랄까 가실 때도 한 번도 진성 우파 진영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게 없고 보면 다 가짜 우파나 다 좌파들만 도와줘. 이번에도 이 음모론에 나오자마자 우리 대통령이 이제 긁히셨는지 밖에 나오십니다. 밖에 나오는데 그것도 좌파 매체한테 찍혀. 오마이한테 찍혀 가지고 TV조선에 좀 찍히시지 오마이만 도와줬던 가실 때도 이렇게 도와주시네. 윤통의 걸음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과 내려와 가지고 이게 참 우연치고는 이상하게 왜 좌파 매체가 있는 카메라 위치에 가셨을까? 예. 여기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이게 딱 윤통 자세잖아 지금. 윤통 자세로 딱 너무 오마이 카메라에 딱 그 위치야 지금. 다른 카메라는 아예 아니고 오마이 카메라에 정확하게 찍히는 위치야. 우리 윤통의 모습 오늘 잠시 나오면서 '윤통은 도망가지 않았다. 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오늘 인증을 했어요. 좀 확대된 장면도 한번 보시죠. 죄다 오마이야 씨.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냥 딱 봐도 이거는. 걸음걸이도 딱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거. 그렇지. 요 자세가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 요거. 바지도 좀 내려 입으시고 약간 힙합 스타일로 윤통이 약간 쪼끔 스웩이 있어. 바이브가 있어. 패션 바이브가 있어. 약간 힙합 스타일이잖아. 힙합 스타일 바지 스타일에 딱 양쪽 손 벌리고 이게 이제 윤통이거든 지금. 그렇죠. 이게 어 비교한 사진도 있습니다. 예 비교한 사진도 함께 보시죠. 요 자세가 이거 그동안 윤통 자세. 그렇지. 윤통 자세는 거의 똑같거든 지금. 마치 그 옛날에 그 마징가 제트나 로버트 태권브이가 출동하기 전 모습이거든요. 예 우리 윤통 자세 똑같거든. 근데 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뭐 인공위성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카메라 기술이 약간 발전했을 때 김일성의 모습이 보인다. 김정은이 보인다면서 흐릿한 화면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와 막.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 근데 김정은이다 뭐 이러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마치 우리 무슨 북한의 38선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북한 지도부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나가 버렸잖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 대통령이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서 나와서 TV조선 뭐 기자 불러 가지고 기자 왔어. 내가 한번 인터뷰하자." 뭐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림이 오마이TV에 딱 찍히니까 영 이게 영 안 좋게 지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다. 이러고 오마이가 또 이걸 가지고 울거먹게 갑니다. 예.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윤통께서 나오는 모습. 오마이가 이걸로 조회수 빨고 있습니다. 예. 야 무슨 옛날 북한에 움직이는 북한 지도부 사진 같다. 어 윤통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거는 거짓 선동이야. 윤통께서는 지금 관저에 계시다." 어 "비상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냐. 경찰 특공대 기동대 투입한 영장 집행은 내란이다." 많이 나오네. 뭐 다 패스하고 "도피 의혹을 일축했다. 어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황당한 괴담이 퍼졌다. 악의적인 거짓 선동이다. 어젯밤 과한데서 대통령을 만났다." 이러면서 "그거는 거짓말, 거짓 선동이니까 믿지 마라." 이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까지 내가 든다. 내가 자괴감이 든다 지금." 변호사 윤석열 측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음 악의적 소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소문들이 날 수가 있는지 자괴감마저 내가 든다. 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도피설이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변호사도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들이 놓칠 수 없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서도 얘기한 면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를 하다 잡히시잖아. 또는 도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지지자들이 다 붕괴가 될 수가 있어. 지도자가 도망갔다. 지도자가 도피를 했다. 이거부터가 완전히 빤스런을 했다. 이 그림이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 되고 이게 또 세상에 또 조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고 자기가 도망가는 이런 거는 거의 완전히 버리고 도망갈 때만 가능하다고. 그리고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럴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완전히 다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뭐 몇 명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 지지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또 동시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뉴스가 나면 윤통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나 이 좌빨들의 경우는 그럴 줄 알았다가 되는데 지지자들은 충격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지지자들이 크게 붕괴할 걸 우려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윤통의 도피설이라는 것 자체가 윤통에게는 그런 핵심적인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릴 수 있는 루머이기 때문에 방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모습까지 드러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윤통이 얼마나 자기를 지지하는 몇 안 남은
한 줌의 지지층에게 많은 걸 의존해야 되는, 그리고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윤통께서는 판단을 지금 너무 잘못하셨어요. 이런 그 틀튜브 중심의 여론 형성이라는 거는 양질의 여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작질을 하고 어떻게든 진실을 가리거나 거짓으로 이거를 막 떼우려고 하거나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으로는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여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걸러 볼 정도로 이미 집단 지성이 너무 많이 발전해 있단 말이지. 특히 우리의 인터넷 문화라는 것도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자마자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능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댓글을 보더라도 이 댓글이 좌표를 찍고 온 댓글이구나. 아, 이 댓글이 순수한 민심의 어떤 댓글이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아직 현재의 우리 우파 쪽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지, 시대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속도를. 그러니까 옛날 한 10년 전 꼴패미들이 썼던 댓글 좌표 찍기라던가 무슨 뭐 옛날에 그 좌빨들이 무슨 키보드 무슨 부대 만들자 뭐 이럴 때 좌표 찍기 하면서 지들끼리 단톡방 돌려가고 어디 그 다음 카페에서 자기네끼리 좌표 찍어가면서 막 몰려가던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촌스럽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선동당할 정도로 멍청할 거면은 옛날에 다 당했지. 근데 옛날에도 좌빨들이나 페미가 그래봤자 이게 안 먹혔다고. 왜냐면 그것의 반대급부의 논리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신뢰성이 낮고 국민들에게 혐오를 받고 있는 대상들로 하여금 여론전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론이라는 걸 억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좌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좌파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우파가 누가 주작글을 써 그 주작글을 타파하는 쪽으로 팩트를 갖다가 두들겨 패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야. 방법 자체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좌파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쪽에서 오신 분이라서 이 좌파의 방법에 너무 지금 과몰입되고 있다. 사람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이 페이소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동정심을 갖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도와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지금 본인 주변에 다 작살나가지고 날아간 마당에 누가 그래? 이게 이제 서사도 안 나오니까 상황이 지금 상당히 자기적이고 인위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도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아.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아. 법원도 대법관도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뭐 분들 모아서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잖아. 어디 대법원이라도 받아줘. 헌법재판관이라도 받아줘. 뭐 누구를 가용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그냥 돈이나 벌겠다고 하는 틀튜브 전응아들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이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 사람들이 안 도와주잖아. 저런 애들과 어울리세요 하고 다 떠나버리잖아. 왜 혐오받는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근거리 확 둬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냐. 좀 더 신뢰성이 있고 좀 더 공적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전문가나 믿을 만한 어떤 엘리트들을 주변에 놨다면 모르지 또. 근데 지금은 다 하나같이 거짓말만 하고 없는 소리 지어내고 뭐 어느 매체에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너무 주변에 가까이 두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마지막 남으신 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오늘의 장면, 정말 마치 김일성 구경하듯이 김정은 한번 구경하듯이 한번 이렇게 등장해 주시는 쇼까지 있었다라는 점이 좀 윤석열 대통령의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